여 변호사님,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7일과 8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른바 셔틀 외교. 문재인 때 양국의 없어졌던. 정상이 네. 일본과 우리나라를 서로 상호 교환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다녀간 뒤로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그동안 아주 얼어붙었다 한다면은 훈풍이 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 화이트리스트도 이게 다시 올려주고. 복원시켜주고 의제 논의를 했는데 우리 쪽하고 일본 쪽하고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쪽은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화끈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본 쪽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더 미래적인 얘기로 갑시다.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시다 총리 문제에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독도 문제가 또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젠가요? 독도에 가가지고 또 퍼포먼스를 또 했더라고요. 전영기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했죠. 뭐 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 딱 들으면 윤 대통령 엄청나게 위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하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신문에 났던데 일본 극우파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한국 좌파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독도 문제를 자기들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걸 하는데 이해관계 같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내므로써 일본 극우파는 계속 혐한, 왜냐하면 한국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혐한 분위기를 갖다가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한국의 야당은 우리 그 윤 대통령이 독도를 언제 일본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할 필요도 없죠. 할 아니, 필요도 자기 없고. 집을 뭐라고 자기 집이라고 내 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틀 이번에 이유가 독도 없죠. 가서 퍼포먼스 한 것도 있죠. 비유를 한다면은 자기 집 정원에다가 이거 우리 집입니다 써붙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자기 집인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야당은 계속 이걸 갖다가 이슈화, 정점화 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격, 윤 대통령이 그마치 뭐 후쿠시마 원전 방류소라든가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굴복하고 있다. 강제징용 뭐 이런 거 다 굴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게 독도 문제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있죠. 이승만부터 보수 정권에서 독도에 관해서 우리 거라는 그걸 확실히 주장했어요. 그렇네요. 오히려 야당은 가만히 있어요. 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야당에서는 독도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그 일본 가서도 무슨 이야기 했는 걸 뭐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그 구구파 신문 산케인가요? 구구파에서는 독도를 거론했다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라는데도. 근데 민주당은 계속 거론했다면서 왜 거짓말 하냐고 또 다그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거짓말 한 거는 아무 문제 안 되고. 아니, 일본 구구신문의 이야기를 믿을 겁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외무장관 그랬잖아요. 일본 우파하고 우리나라 좌파하고 그 통한다니까요. 그걸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우리 친구다 이런 거예요. 적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게 진짜 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애국심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를 어떻게 하면 토착 왜고로 몰아갈까? 그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삼으면 사실 그 국가로서는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어떤 반대 여론이 있을 때 그걸 잘 이용하면 상대하고 이 무슨 그 딜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죠. 대통령을 깎아내린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엉터리다.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도 될 수가 없고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이걸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어떤 도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부장.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계속 이 과거 얽매면서 문재인 정권 때처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가지고 이 수입할 때마다 엄청난 예로를 겪고 그동안에 대만의 TSMC는 엄청나게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세계 1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밉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삼성이 반도체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결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하면 대북한 문제, 안보 문제, 그 다음 경제 문제, 이런 걸 가져가 빨리 일본의 협조도 없고, 네. 우리도 협조해주고 협조해줘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말자. 근데 우리 국민 정서상은 일본이 좀 그 맨날 통념의 정이라니 뭐 통석의 염인가 통석의 염. 뭐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그 사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거 하니까 그게 좀 불만스러운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하는 이런 행태는 있죠. 완전히 재뿌리자. 아니, 그러니까 과거사에서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일본 측한테 사과라든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는 건 좋은데 이 독도 문제는 거론할수록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해라니까 왜 그걸 국제 이슈화 시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 기시다 왔을 때 그거 확실히 한국 거라는 걸 좀 확답을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기시다가 그걸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그동안 들은 이야기니까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있죠. 일본이 있죠. 임진왜란 전에 그 일본 승려, 네. 승려로 가장한 스파이들 있죠. 네. 파견해가지고 네. 조선의 국력, 지리 조사를 엄청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임진왜란 딱 터지자마자 며칠 만에 그때는 뭐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한양까지 순식간에 진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선조가 뭐 저쪽으로 함록강까지 도망가고 그랬듯이 일본이 일제 36년 동안 있죠. 엄청난 자료를 갖다가 축적해 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은 맨날 하는 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왜 필리핀에 무슨 성 가지고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싸움해가지고 필리핀이 이겼잖아요. 네. 근데 뭐 중국은 그런 판결 우리 몰라 하고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본 측이 어느 정도의 독도에 관한 자료를 가진지 몰라요. 워낙 그놈들은 치밀한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일본은 네. 치밀해서 그렇죠. 그래서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어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준비성이 철저한 나라인데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독도 문제를 자꾸 공론화 시키는 건 있죠.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와 우리 땅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끝나버려야지. 이걸 가지고 뭐 자꾸 공론화 시켜가지고 국제사회의 문제로 그러니까 유럽의 옛날 지도들 보면 전부 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는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에서 우리만 일본을 무시하지 일본을 무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미국도 일본 잘 무시 못하고 하는데 그만큼 철저한 나라가 그러니까 네. 일본을 존경한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그 정도로 독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더 독하게 준비해가지고 일본을 이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까 구두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야당이 제일 잘하는 게 아까 그 이재명 대표 난 무죄입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구두선만 날리는 것처럼 일본 토착외국 일본 나쁜 사람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자료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독도 문제 이야기하라는 거죠. 제 말씀은. 옳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은 과거사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거사에 너무 집착해갖고 미래로 나아갈 그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게 국민들한테 그 논리가 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제일 감정적인 거. 감정적으로 먹히는 건 독도거든. 네. 왜 이 얘기 안 하느냐. 근데 이 얘기할수록 우리는 손해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도 얘기를 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파탄 나기를 바라잖아요. 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 건드려가지고 일본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가버리고 뭐 이걸 지금 해가지고 또 윤석열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뻔한 속셈을. 또 이번에 기시다 회계 맹탕이네. 예. 이런 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조금 우리 측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DJ 오부치 선언 같은 것을 다시 인용해갖고 자기 이야기로
뭐 역대 내각의 무슨 입장을 계속 승계하겠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 기시다 오버지. 그러기서 합의된 대로 저희가 그 문제는 처리해 나가겠다든가 또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는 이번에 일본 문제 이런 거 보면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일본하고 자꾸 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 그건 안 좋지만 이번 독일에 보면은요 독일 대통령이 왜 그 이스라엘 거기에 진짜 통곡을 하면서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하고 일본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적거리고 자기 잘못을 그게 동양의 시인을 안 해요. 체면 문화하고 좀 관계 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냥 내가 저 자세가 된다. 체면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잘못했다. 미국 사람들 보면 I am sorry가 사과를 잘해요. 입에 달려있죠. 거의 I am sorry가. 그래서 독일은 비록 2차 대전, 두 개의 대전을 다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짓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독일은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데 일본은 어떻게 된 셈인지 동양의 어떤 체면 문화 때문에 자기 잘못 인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한 번 잘못 인정하면은 이 동양 3국 아닙니까? 중국, 한국, 일본 관계가 잘 풀릴 건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일본도 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 지도자격인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일본도 정신이 어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런 과거사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반도체 협력이라든가 과학기술 이런 쪽의 협력 그리고 북핵 또 탄도미사일 이런 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금 한미 간 동맹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훨씬 핵 보장이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구산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한미일로 더 좀 확장돼 가지고 공과되는 그런 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에도 지금 야당의 입장 보면 있죠. 우리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으로 지키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나토 보십시오. 나토 그 동맹국 중에 독일, 프랑스, 영국 큰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국력이 약해가지고 나토 동맹을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세계는 있죠. 어떤 동맹으로 이렇게 대항해야지 한 나라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한테. 지금 북한도 뭐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지금 국제 정세인데 지금 일본하고는 옛날에 식민지 시대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있으니까 일본하고는 그 동맹 같은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국제 정세를 너무 순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순진한 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안보 문제는 별 필요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야당의 입장을 보면은. 그리고 미국 가서 뭘 하면 그 뭐 미제 제국주의에 굴복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게 옛날에 손자병법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먼 나라하고는 뭐 신교를 한 거니까 원교 근고기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침략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호해 줌으로 해서 어떤 미국은 서방 국가는 있죠. 항상 그 러시아의 남진 정책 이걸 갖다 막는데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래 남진 정책을 막는데 이 나라가 필요하면은 보호했다가 필요 없으면 물러나. 그게 에치슨 라인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어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국을 보호해줘야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마치 뭐 미국의 그 종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해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걸 과거를 전부 잊고 과거를 전부 용서해주고 일본을.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 아니거든요. 일본하고라도 해야지 하나라도 동맹국이 더 있어야지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하니까 일본을 이용하자는 거거든. 자신은 그렇죠. 속마음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일본 자위대밖에 없지만 일본 자위대
그 군사력 막강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일본이 과학기술이 세계 최첨단이기 때문에. 네. 그러잖아요. 미국 미사일에 들어가는 렌즈는 전부 다 일본 거 쓴다니까요. 그 다음 뭐 과학기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용미 뭐라고 그러죠? 뭐 있잖아요. 미국을 이용하고 하는 거. 우리도 일본을 배척만 할 게 아니고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 경제도 발전시키고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일본하고 기시다도 방문시키고 하는데 이 야당은 하여튼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일본하고 해서 그 경제고 뭐고 아무 필요 없다. 과거 반성 안 한 놈들하고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건데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한다기보다는 정권이 다시 정권 재탈환하는 데만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유화적인 어린애적인 생각하지 마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관저로 이렇게 초청해서 좀 더 신뢰를 쌓는 그런 방안까지도 뭐 강구를 집밥 먹인다는 이야기가 집밥이죠. 지난번 사우디 왕세자 그 유명한 빈 살민 왔을 때도 빈 살만 관저로 초청해 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관저 거기서 계란말이도 좀 해 줘가지고 김치찌개 잘하시잖아요. 김치찌개 해가지고 이 기시다가 아주 감복을 해서 많은 양보를 좀 얻어냈으면 합니다. 그 외교 보니까 그 어떤 공식적인 참 옆에 장관들 쭉 앉고 상대방자 그거는 별로 그 소득이 없더라고요. 주로 큰 게 일어나는 거는 있죠. 진짜 공관 집에 초대해가지고 사소한 거 이렇게 잡담 같은 거 할 때 정말 큰 게 나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골프 외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골프 치면요. 한 5시간 치면은 무지하게 친해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많이 얻어내는 건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총리 오면은 일본 사람들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김치찌개는 하지 말고 계란말이는 좋아할 겁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5단 계란말이. 이번에 그 노래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칸 파이. 제 생각에는 그게 BTS가 미국인들한테 준 영향만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한국 노래 불렀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호감이 가요. 그렇죠. 근데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국 사람만큼 영어 발음으로 부르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자기 나라 노래 그게 그 또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런 걸 불러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엄청난 호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느 전 국정원장은 뭐 바이든이 2절을 불러라 했는데 혼자 불러가지고 뭐 오히려 바이든이 싫어했다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참 너무 유치하다. 비난할 걸 비난해야지. 그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미국 국회 연설 그것도 진짜 전부 찬사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오모라는 유명한 영어 강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술술 발음이 좋고 발음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번에 미국 간다고 단기 연습을 해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역시 대통령 자질은 갖췄는데 다만 아쉬운 건 정치적 감각이 좀 모자라는 거. 근데 야당은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해야 됩니까?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다음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왜 인사에 있어서 왜 검찰 중용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조금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야당이 검찰 그 인사 비판하는 건 많이 못 봤어요. 특히 이런 정상 외교라는 건 늘 얘기하지만 국내에서 정쟁은 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 선수가 나갔는데 뒤에서 총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회의에다 대고 뒤통수에다 대고 총질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그건 완전히 국익에 배치되고 배반을 하는 거예요. 기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은 하겠죠. 지지율 내년 총선 놔두고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살면서 어떤 건 자제해야 되고
미국 사람 아까 미국 I am sorry 이야기하셨지만 excuse me, 예. I am sorry 잘하는 게 진짜 미안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사회적인 윤활유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거 길 가다가 어깨 안 부딪혔을 때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냥 예. 아무 문제 없이. 거기서 왜 째려봐? 나오면 이거 싸움이 붙어 큰 경찰서 불려가고 조사받고 이런다고요. 그것처럼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특히 대회 지금 우리 대표 선수로 나간 분 뒤에다가 그런 걸 쏟아내면은 결국 우리 망신이고.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예. 제발 이번 한일 예. 정상회담에서는 야당도 좀 자제를 하면서 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익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그럼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